이 스마일 수술이나 뭐 라섹 수술을 했을 때 눈을 함부로 비비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. 새로운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. GS 안과에 새로 합류하게 된 우리 임성엽 원장님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모셨고요. 인제대학 출신이시고 백병원에서 망막 전공하시고 교수생활 하시다가 이 업계에 알만한 분은 그냥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. 백내장, 시력교정 수술, 특히 스마일, 또 망막 이제 다 가능한, 제가 3년 동안 3고 치료를 해서 드디어 모시고 왔습니다. 새로 합류하게 된 인사 말씀이랄까요? 김명 원장님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요. 다행히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일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있는 힘껏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의사들마다 또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 포인트 이런 것들도 있고 뭘 되게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. 수술과 관련돼서 약간 노하우부터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방식 이런 것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수술 후 주의사항 얘기하시잖아요. 네. 그게 좀 특별한 얘기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, 이 스마일 수술이나 뭐 라섹 수술을 했을 때 눈을 함부로 비비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. 각막이란 것이 원래 타고난 생체 조직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기존의 그 두께보다 얇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, 평소에 뭐 눈을 막 함부로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은 당연히 각막이 약해져서 우리가 원치 않게 심각한 합병증인 각막 확장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환자의 놓치기 쉬운 습관, 이런 거는 미리 주지를 시켜야겠다. 그런 생각이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. 그럼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? 가려운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. 일단 눈꺼풀을 만지더라도 눈 안구를 심하게 누르고 비비고 이런 그 동작은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고, 가려운 시기가 이제 조금 길어진다면은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그런 안과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까운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안약을 처방받아서 쓰면은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력교정 수술 후에 눈을 많이 비비면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비벼야 된다면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, 여러분들 되게 가려운 자리가 여기 안쪽이에요. 거기 손가락으로 비비셨을 때는 눈 자체엔 큰 영향이 없거든요. 이렇게 비비시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덜 나쁩니다. 이렇게 비비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시고요.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있으면 안약 써야 되는데 그때 약국이든 뭐든 안 보일 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? 급하게 가려울 때 대증적 요법으로 예전에 그 냉찜질 같은 거, 그렇죠.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일단 얼음이든 뭐든 아이스팩을 하면 가려움증이 좀 줄죠. 네. 맞습니다. 차갑게 하면 덜 가렵습니다.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. 그럼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의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건 뭘 얘기하세요?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수술하고 나서 첫 일주일 동안이 제일 중요한데, 아무래도 이제 수술 자국이 한 2.4mm에서 한 3mm 정도의 그런 수술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로 뭔가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간다거나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눈에 뭔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,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티칭을 하고요. 제일 중요한 게 또 잘 때 딱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뒤척뒤척이고 하는데, 베개나 이런 곳에 안구를 누를 수도 있으니까 플라스틱 안대를 꼭 착용하고 주무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안대가 쪼이죠? 우리 마스크도에 끼면은 되게 쪼이는, 저도 사실 귀 쪽이 많이 쪼이는데 쪼이는 분 계시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스티커 같은 걸로,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쪼이더라도 이제 간격을 좀 늘릴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. 술은 어떻게 말씀하세요? 술?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술이 알코올 성분 자체가 몸 안에서 해독되는 과정 중에 이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정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. 그럼 언제부터? 수술 후 얼마가 지나면 한 잔은 된다?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한 잔 정도는 가능하시고,
있습니까? 네, 예, 백내장? 맞습니다. 예. 주량껏 드시는 거는 한 달 뒤로 합시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또 우리가 사실 주량껏 먹으면은 실수라는 걸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 염증을 떠나서 부딪힐 수도 예, 있고. 어디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, 일주일 동안 술 드시지 마세요라고. 그냥 그 정도는 사실 이해해 주시잖아요. 그럼요. 예. 근데 스마일 수술 같은 거 받고 네. 나면 네. 사실 저는 수술 다음 날에 술 드셔도 돼요라고 다 아, 풀어드리는데 네. 과했나요?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는 네, 한 장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혹시 실수하실까봐 주량껏 드시는 거는 한 달 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네. 한 달을 그럼 드시지 말라고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다면 그거는 그분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 이런 가이드를 드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환자분들은 그걸 잘 안 지키고 예를 들어 한 달 드시지 마세요 하면 한 3주 안 드시고 4주차 정도에 드신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거를 좀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. 일주일은 정말 드시지 마세요는 진짜 일주일은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. 한 여유 있게 한 2주는 지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술은 좀 천천히 하세요. 확실히 달에 끼나고 나서 술 드시면 정말 이만해집니다. 예, 그런 식으로 염증 심해지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당연히 옳겠죠. 요즘에 그 학령기 아이들한테 아트로핀 치료하는 거 있거든요.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작 커지는 약을 넣어줘 갖고 근시를 막아주는 방식도 쓰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눈 나쁘다. 연구 결과상으로 근시 진행 억제 효과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 이 약물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특히나 이 약물 자체 성분 자체가 심혈관계에 또 작용을 하고 약물의 그 농도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이제 또 매우 크냐, 뭐 적절히 크냐,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유효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농도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수년간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.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다. 지금 싱가포르에서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 다양한 약물 농도에 따른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은 그 농도가 한 가지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, 예.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 아이한테 첫 번째 환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다 한 거 오래된 연구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다. 네, 그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좀 있고요. 네. 망막 수술을 이제 또 예전에 많이 하셨고 저도 원래 출발은 망막부터 했기 때문에 망막 진료 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 생각이거든요. 거기에서 앞으로는 뵙게 될 것 같고요.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켜드린 이유 있는데 지금 임원장님 채널이랑 이런 거 독립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일종의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피부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화면빨 잘 나오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많은 댓글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